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서 임야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신고 부분 이런 것이 경매 정보지에 표기가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고, 특히 토지 중에서 임야, 택지 형태로 조성된 임야의 경우 허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물건입니다. 당장 이게 내일 모레 월요일인가요? 11일 날 지금 입찰인데요.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은 저희가 현장도 두세 번 갔다 왔고요. 실제 이 물건에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가격이 싸기도 하고 준보전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도 되고 하니까, 또 택지 형태로 조성도 되어 있는 1,500평이 넘는 땅이에요. 주위에 야영장 용도나 전원주택, 펜션 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할 만한 물건입니다. 특히 이제 택지 형태로 조성을 해놔놓고 가운데 배수로 하고 오수관로까지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후에는 특정 업종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형태, 온전하게 택지 형태로 조성된 땅이라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물건인데, 자, 내려보시게 되면, 자, 쭉 보시면은 1단지로 부지 조성 공사되어 있으나 방치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보이고요. 내려보면 건축 신고 수리 2010년이네요.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며 현황 부지 조성만 되어 있는 상태다. 대상 토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됐다. 즉 다시 말해서 건축 신고가 돼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건축 신고까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 허가권이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경매정보지,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표기된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뽑아 가셔도 되고요. 이 경매정보지 전면을 출력해서 가셔도 답변을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매로 진행 안 되고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물건에 대한 허가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해서 지자체 허가권자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땅만 낙찰 받으신 거고 새로 인허가 진행하실 해야죠. 거면 별도로 준비하시면 될것 뭐 같은데 어떤 용도로? 자, 그렇게 됐을 때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건축 신고가 득해져 있는 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건축 허가를 득해 놓고 건축 신고를 해놔 놓고 착공을 한 상태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건축 신고가 수리된 뒤로 3년 정도면 건축 신고에 관한 해제 조건이 됩니다. 취소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취소 신청을 하시면은 받아줍니다. 보통은 소유권이 이전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취소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6개월 동안 해당 건축주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 판단되면 직권 말소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직권 말소는 건축 신고 수리가 되고 착공 신고가 안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건축 신고도 돼 있고 착공 신고까지 만약에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는 지자체마다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 가면 요거는 착공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착공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언제 취소를 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토지만 소유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건축주, 다시 말해서 건축 신고하고 허가권을 넣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그 허가권은 해당 건축주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하고 부동산인 땅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토지를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주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만약 땅은 가져왔는데 이 건축 허가에 대한 사항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가 다른 건축주로 건축 신고를 하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이미 건축 신고가 수리돼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한 땅 위에 개발행위 허가 들어가고 건축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는 또 다른 건축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은 내가 매입을 하되 건축주에 대한 관계자 부분은 변경을 하든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 건축주, 이전 소유주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자, 이 소유주가 해당 허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를 해줘서 서로 협의가 돼서 그 허가 사항을 전부 가져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매로 진행되다 보면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 득하고 건축 신고를 하신 이분이, 건축주가 낙찰자한테 그냥 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 과다한 비용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 대부분은 협의가 안 되죠.
또 해당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신고를 한 기간이 너무 이제 오래돼 가지고 해당 건축주를 만날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땅 같은 경우. 그렇기에 원활하게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아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토지에 입찰하기 전에 기존의 허가권을 승계를 못 받아온다면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건축 신고 부분, 개발행위 허가 부분 물어보시고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해당 시구청 담당자분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언제 신고가 됐고 기간이 오래돼서 말소를 할 수 있다. 혹은 말소 사항이긴 하나 착공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임의로 허가를 취소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건축 신고나 허가 부분이 멸실이 됐다, 오래돼서 아예 없어졌다 하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착공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 임의로 지자체에서 취소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착공 신고가 됐을 때 취소가 되느냐 물었을 때는 의견이 분분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취소를 할 수 없다, 착공 신고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판결을 받아오든지 이래라, 이렇게 낙찰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 소송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기존의 허가권은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을 없앨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들어갈 뿐이지 취소는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자,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임의로 허가를 내놓고 이렇게 털을 닦아놓고 오랫동안 방치한 땅들을 임의로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청문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송달도 해요. 이거 취소한다 해가지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게 정상인데도 개인의 재산권이다 해가지고 착공신고 넣어놓고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을 잃어도 그 허가권은 또 건들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낙찰자한테 전가를 해서 네가 판결 받아오면 내가 취소해 줄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물어보면 온도가 다 달라요. 어떤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취소를 하려고 한다, 뭐 1년에 한 번씩 모으든지 그렇게 해서 청문회에서 취소를 한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1, 2년 기다리시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착공이 들어간 허가권이 살아있는 토지도 그렇게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라고 보시고 지자체에 꼼꼼히 한번 따져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이 땅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토목이 돼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로 토목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임야인데요. 임야 같은 경우는 그냥 임야 상태로 재매각을 하면 가치가 적기 때문에 손을 좀 댄다 그러죠. 토목도 하고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집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실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매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이렇게 손을 대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권이 살아있는지, 경매로 나왔을 때 착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임의로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사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가권에 대한 승계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해서 내가 신규로 개발행위 허가, 건축신고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 임야의 경우는 산지복구비라는 게 들어가고요. 산지복구비, 그 다음에 대체살림 자원조성비라고 해서 요게 또 따로 들어갑니다. 자, 산지복구비는 경사가 있는 산지를 손을 대놔 놓고 자연재해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서 산지복구 비용이 부과가 되고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뭐냐면 임야를 너네가 손을 댔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라는 게 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신규로 개발행위 허가 내고 나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택지 형태로 조성된 땅을 그냥 놔두고 매입하고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원상회복하라라고 할 거니까,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해서 내가 재매각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건축설계사무소에도 비용이 약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입니다. 이 산지복구비 같은 경우는 비용은 꽤 높은데 이게 사실은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보증보험에서 보험료를 끊어가지고 저렴하게 이거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이거는 비용을 내셔야 돼요. 왜냐, 이 상태로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좀 가지고 있으면서 재매각을 할 기회를 타진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건축신고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용을 따로 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입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계산 방법은 많이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통영에 있는 건데 공시지가가 얼마 안 해요. 한 3,000원 정도 쌉니다. 자, 이런 경우는 1,5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나와요.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면적에다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계산한 법이 있거든요. 한 7, 8천 원 해요. 그렇게 곱하고 또 공시지가 1%를 또 더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용이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거 내가 이렇게 택지 형태로 된 임야를 사가지고 누군가에게 재매각을 할 때는 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하고 다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는 분한테 돈을 받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건물을 짓지 않고 내가 이 부분 취소해버리면 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내가 환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매수하시는 분은 신규로 이제 또 허가 낼 때 이 비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용은 잠깐 들어갔다가 내가 이 땅을 온전히 이대로 매각을 할 때 다시 받아 나오는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돈이 이 금액이 묶인다는 거, 내가 재매각 할 때까지 그걸 계산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산지복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계산을 하면 9천만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평당 한 6만 5천 원, 경사도가 10도에서 20도 사이는, 그런 경우는 6만 5천 원 계산해서 평당가로 환산해보면 그 정도 나와요. 이게 지금 1,500평이니까 1,500평 곱하기 6만 5천 원, 요 정도 대충 계산하면 나와요. 근데 산지복구비는 그렇게 따지면 9천 얼마 나오는데 보험료로 산정을 해보면 한 400 몇십 나와요. 요거는 이제 나가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지복구비의 보증보험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또 따로 예치를 한다. 요 땅을 내가 재매각하기 전까지 그렇게 계산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 임야도 마찬가지, 땅, 토지도 마찬가지, 요거를 매입할 때는 전문가분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놨다 치더라도 예전에 개발행위 허가 득하고 건축신고가 됐으니까 이거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겠지, 이렇게 너무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허가를 낼 때의 기준하고 지금 허가를 내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기간이 오래될수록. 예를 들어 옛날에는 20도였는데 지금 15도로 경사도가 좀 더 강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필지를 이렇게 잘랐다면 지금은 그 기준이 좀 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기 전에 건축설계사무소의 조언도 좀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가늠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경사도 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도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건축하시는 분한테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의 가부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땅 싸고 괜찮아 보이네, 택지 조성돼 있네, 땅을 평탄화 해놨네, 나무 다 해치고 딱 집 짓기 좋게 만들어 놓은 땅이네, 그것만 보고 이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이렇게 비용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허가권이 살아있을 때는 이거 취소가 되는지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물어보시고 이게 경매로 나왔음을 서류 가지고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착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지자체의 이제 반응이 달라진다. 우리는 취소해 줄 수가 없으니 네가 판결받아 오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요건 오래됐으니 우리가 이런 땅을 모아서 우리가 정문에 그리고 심의 그리고 송달해 가지고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입찰의 가부를 판단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중에 임야 부분을 예시로 들면서 이게 실제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용이 들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허가권이 살아있다,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가 득해져 있고 건축신고가 돼 있다라는 그런 땅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